이번 시간은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룰 거야. 환경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한 50% 정도의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대부분 니네들이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지.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주요 환경 문제 중에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오존층 파괴, 뭐 산성비 사막화 현상 대부분 다 들어보던 거잖아, 그지? 뭐 이런 것들 뭐 얘기 안 하더라도 대충 알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환경 관련 협약. 환경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거 틀렸다라고 하면 지구온난화가 왜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는가? 지구온난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지. 이것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협약이 뭔가? 얘 때문에 틀리는 거야. 얘 때문에. 협약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보면 이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 10개도 안 돼. 이거 외운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지 안 틀려. 물론 뭐 온난화의 원인이라든지 오존층 파괴 원인, 영향 이것도 물어보지만 그거는 니네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관련 협약을 꼭 외워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먼저 지구온난화 현상부터 보자. 지구온난화 현상 왜 발생하니? 우리가 흔히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기체가 있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느냐면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탄소. 이거. 이산화탄소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지. 그러면서 지구의 기온을 높이고 있다.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는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화석연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게 대표적인 화석연료, 화석에너지야. 석유 쓰는 거하고 온난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많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화석에너지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태워야 돼. 연소를 시켜야 돼. 연소를. 어떤 물질이든 간에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이게 산소가 소비되고. 석유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석유를 많이 태운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생, 나무를 베어 없애고 있다. 뭐 나무를 베어 없애는 거는 뭐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 없앤다든지, 또는 목축업을 하면서 목장을 만들면서 나무를 베어 없애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임업에 활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열대림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지. 자, 이렇게 식생 파괴가 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식생 파괴가 지구 기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많아, 이래도. 자, 우리 동물들은 호흡을 하면서 뭘 먹느냐? 산소를 먹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식물은 반대잖아. 이산화탄소를 먹지. 그리고 산소를 내보내. 식물들의 역할이 뭐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역할이야. 그런데 나무를 베어 없앴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소비가 안 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 자, 그럼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온이 올라서 이 극지방에 있는 빙하는 녹을 것이고, 그러면 바닷물의 양은 많아지겠지. 그러면 해수면은 상승하게 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가에 있는 저지대는 당연히 물에 잠기겠지. 침수가 되겠지. 자, 그리고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겠지, 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온대 기후잖아. 그지?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가 될 거고. 그러면 저기 동남아라든지 이런 아열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우리나라에도 만연하게 되겠지, 이게.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이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던 물고기 중에 명태라고 있었잖아. 명태. 최근에 잘 안 잡히고 있지, 이게. 명태는 좀 수온이 낮은 데서 이게 서식하는 물고기라고, 이게. 근데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바다의 수온도 올라가는 거고, 그럼 명태가 살기 적합한 수온대가 안 되니까 저 위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 버렸죠. 자, 이러면서 생태계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뭐 상식적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자, 오존층은 지구의 저기 이 성층권 있는 이쪽에 이제 오존이 아주 두꺼운 오존층이 있다고. 이게 막을 형성하고 있어. 이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태양에서 오는 그 에너지 광선 중에 생명체에 아주 유해한 자외선이라고 있거든. 이 자외선을 이 오존이 막아주고 있다고. 자외선이 지구로 뚫고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자외선이 뚫고 내려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타 죽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없다고. 오존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오존이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있다고. 그게 뭐냐? 맥매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프레온가스 있잖아요, 그지? 그걸 이제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염화불화탄소라고 한다고. 이 염화불화탄소가 오존하고 반응하면서 오존을 파괴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국가가 프레온가스, 이게 대표적인 염화불화탄소거든. 그 프레온가스 생산을 대부분이 금지를 시켜놓고 있다고. 자,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존층이 완전 파괴되면 자외선이 100%다 뚫고 내려온다. 지구의 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종이야. 멸종. 그런데 조금씩 자외선이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암을 유발하게 되고 눈에 들어오면 눈이 흰색으로 바뀌어 백내장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이거. 자, 그다음에 산성비. 산성 농도를 띠고 있는 그 비를 산성비라고 한다고. 대기적인 수증기들이 이제 비가 돼서 떨어지는데 대기 오염 물질하고 이 빗물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오염된 이제 비가 되어서 떨어진다고. 이 대기 오염 물질 중에는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도 있다고. 황산화물이라든지 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어쨌든 얘네들은 대기 오염 물질들이야. 이게 빗물하고 결합되면 빗물의 농도도 산성 농도가 짙어지겠지.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산성비다. 자,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 특히 산성을 띠고 있는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이게 수증기하고 결합돼서 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이게 산성비가 된다. 자, 산성비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산성비가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들이 타 죽어. 타서 말라 죽는다고. 그러니까 식물을 고사시킨다. 그리고 건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녹아버려. 건물이. 그 건물을 부식시킨다. 호수에 떨어지면 호수가 산성으로 바뀌지. 그럼 호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이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떨어지는 모든 지역, 대부분의 지역들이 피해를 다 보게 된다고. 토양에 떨어지면 토양이 산성화돼, 이게. 그 산성비는 얘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는 거야. 피해를 주는 거야. 비 오는 데는 다 영향을 받아. 자, 거기다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지역하고 산성비 피해를 보는 지역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곳이 피해를 봐야지. 그런데 오염물질 배출 지역하고 피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적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산성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지? 우리나라의 산성비가 떨어지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의 뭐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그 오염물질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온 그 대기 오염물질이라든지 여기도 분명히 원인은 있다고. 그런데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비중이 어디 있다라고 추정하느냐 하면은 중국 쪽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지. 중국에서 그 나온 대기 오염물질이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 일본에 와서 산성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오염물질 배출 지역하고 피해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산성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지. 어디다가? 중국에다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막이 아닌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어가는 그걸 이제 사막화 현상이라고 그래.
사막 아닌 동네가 사막으로 바뀌는 거야. 자, 원인을 본다 그러면은 피가 계속 안 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히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사막으로 바뀌는 거지. 비 안 오는 데가 사막이잖아. 그다음 식생 파괴. 사막은 비가 안 오는 것도 사막이지만 식물이 없는 것도 사막이라고. 그러니까 식생 파괴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서 식생 파괴가 진행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농경지를 확보하면서 나무나 풀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 그다음에 목장을 건설하면서 나무를 없애는 거. 식생 파괴하니까 나무 없는 곳이 결국 뭐가 되냐? 사막이 된다는 거지 이게.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 자, 사막화의 영향을 본다 그러면 사막화가 진행되면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진다고. 기후 단원에서 우리가 토양을 배울 건데 사막에 있는 토양들 자체가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게. 사막으로 변해가니까 사막에 있는 토양처럼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토양에 있는 염분 농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사 현상, 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겠지. 자, 중국 내륙에서 사막화가 진행이 돼. 중국 내륙 쪽에 적당히 비가 오고 적당히 풀들이 자라고 있어. 풀들이 자라고 있으면 바람이 불더라도 모래먼지가 풀이나 나무에 부딪히기 때문에 심하게 많이 안 날아와. 적당히 비가 오면은 젖어 있는 모래는 바람이 불더라도 이게 잘 안 날리잖아. 근데 식생이 파괴되고 또한 비가 안 오고 완전 사막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게. 바람이 조금만 불더라도 중국에 있는 모래먼지가 대거 날아오겠지 이게. 과거보다 우리나라 황사 농도가 심해지고 있어. 황사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그 이유 중국의 사막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대부분 다 아는 얘기들일 거야. 자, 그다음에 주요 환경 관련 협약들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했다. 외워야 암기해야 된다. 자, 지구 온난화 현상을 예방하자라는 그 환경 협약으로 뭐가 있냐면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이런 것들이 있다. 기후 변화 협약이 제일 먼저 이제 맺어진 거고 이대로 뒀을 때는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여기 이제 대체로 합의를 한 그게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다음 교토 의정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강제성을 더 두면서 온난화를 오염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산업화가 빨리 진전돼 있던 그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지. 그래서 선진국들에게 이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크니까 선진국들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한 거야. 그 협약이 교토 의정서야. 이 교토 의정서에서는 뭐가 채택되었느냐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권, 즉 이산화탄소겠지, 그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도입이 되었다고. 교토 의정서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했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도입되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A라는 국가가 있어. 그리고 B라는 국가가 있다고. 자, A라는 국가는 니네들 산업화가 옛날부터 산업화 많이 했으니까 니네들 때문에 오염물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너무 크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니네들은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10만 톤만 1년당 10만 톤만 배출해 라고 정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다음 B라는 국가는 니네들도 그 영향을 주긴 줬지만은 그래도 니네들은 A 국가만큼 그렇게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지는 않았네. 그럼 니네들은 한 20만 톤 정도까지는 배출하는 걸 허용해 줄게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해진 기준치인 10만 톤을 초과해가지고 15만 톤을 배출하게 되어버린 거야 이게. 근데 반면에 B라고 하는 이 나라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20만 톤까지 배출할 수 있는데 10만 톤만 배출한 거야. 그럼 A라고 하는 나라는 5만 톤이 오버된 거고 B라고 하는 나라는 10만 톤을 더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B라고 하는 이 국가가 탄소를 10만 톤 더 배출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오버해서 배출한 국가에다가 팔아넘기는 거야. 그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야. 뭘 생각하면 되느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생각하면 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있어. 10리터짜리가 있어. 그러면 총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량은 10리터까지만 배출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15리터가 나와버렸네. 5리터가 오버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편의점 가서 쓰레기 봉투 5리터짜리를 돈 주고 사와야 되지. 뭐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된다. 자, 그게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자라는 거고 교토의정서에서 나온 거야. 나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 선진국들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이게 교토의정서인데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지구의 기온이 너무 올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을 가한 좀 더 강력해진 거지. 그게 파리 협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협정은 총 3개가 있다.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던 거라서 따로 안 외우더라도 좀 익숙한 그런 협약들일 거야. 오존층 파괴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즉 염화불화탄소지. 염화불화탄소 이거 생산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그 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야. 몬트리올 의정서. 자,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니?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 유발돼. 피부가 검은색으로 바뀌어. 썩은 색깔로 바뀌어버려. 거기다가 눈은 흰색이 돼버려. 피부가 썩고 눈이 흰색이야. 완전 괴물이잖아 이거. 몬스터가 되는 거야. 괴물이 되는 거야. 괴물. 몬스터. 그래서 오존층 파괴를 금지하는 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다. 자, 그 다음에 산성비를 유발하는 건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도 산성 농도를 띠고 있는 뭐 이런 황산화물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배출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그 협약은 제네바 협약이다. 제네바 협약. 산성비가 오면은 비를 맞으면 탈모 생겨. 이거 심각해. 산성비가 오면은 요즘 비는 대부분 산성비잖아. 비 오면 밖에 나가 놀면 안 되지, 그지? 그런데도 비가 와도 신나게 뛰어노는 애들도 있지, 그지? 꼬마 애들은 그거 모르잖아. 얼마나 신나게 뛰어노니. 개새끼들도 마찬가지잖아. 얼마나 신나게 개새끼하고 애들하고 얼마나 신나게 뛰어노니.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어른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니? 쟤네 봐라. 어떡하나, 쟤네 봐라. 그래서 산성비는 제네바 협약이야. 제네바 협약. 자, 그 다음에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은 사막화 방지 협약이다. 이건 따로 안 외워도 되겠지, 그지? 자, 우리가 수능 시험 칠 때 있잖아, 그지? 수능 시험은 서술형이 아니야, 서술형이. 선택형이야, 선택형. 사막화 방지 협약이 뭘 예방하자는 협약이겠니? 그걸 모르는 놈이 어디 있니, 그거.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거야.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기면 돼. 자, 그 다음에 유해 폐기물, 산업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을 돈 받고 팔아넘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나온 그 각종 그 유해 쓰레기를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 국가에다가 이거 쓰레기 니네들이 좀 가져가줘. 대신에 우리가 10만 불 줄게. 이런 짓거리 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게 무슨 협약이냐? 바젤 협약이야. 선진국 애들이 돈 좀 있다고 돈 얼마 주면서 쓰레기 떠넘기는 이게 제일 나쁜 짓이잖아. 제일 나쁜 짓이 그딴 짓이야. 제일 나쁜 짓이 그딴 짓이야. 바젤 협약이야. 바젤 협약이야. 자, 그 다음에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협약은 니네들도 잘 알고 있지, 그지? 람사르 협약.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람사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람사르 협약에서 지정한 보호 습지가 있지. 람사르 습지 해가지고 한 20군데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이것도 뭐 니네들한테 익숙한 협약일 거야. 다음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 바다에 오염 물질 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협약은 런던 협약이야. 바다를 지키자. 옛날에 바다를 지배하던 국가가 어떤 국가야? 바다를 지배하던 국가. 영국이잖아.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야, 런던.
그래서 해양 오염을 예방하자라고 하는 것은 런던 협약이 되는 거야. 자, 다음 유독성 화학 물질. 발암성 물질이 뭐 PP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톡홀름 협약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니네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나온 그 쓰레기들을 어디로 모았냐면 소각장에 보냈지. 그 소각장에서 태웠잖아. 근데 그 태우는 과정에 유독성 화학 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소각을 못해. 소각장이 아니야, 이제는.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야. 그런 거 하자는 게 그게 스톡홀름 협약이라고. 유독성 화학물질이 다이옥신 같은 이런 유독성 화학물질이 막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니?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니? 그걸 마시면 콜록콜록 기침이 나오잖아. 콜록콜록. 그래서 스톡홀름 협약이야. 스톡홀름 협약.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생태계를 보호하자라는 협정이 뭐 생물 다양성 협약이야. 이것도 뭐 따로 안 외워도 되겠지. 생물 다양성 협약이 뭐겠니? 라고 물어보면 생물 보호하자는 협약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건 따로 안 외워도 되고요. 자, 그래서 니네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외워야 될 거는 지구 온난화 현상. 요거는 이제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니네들한테 좀 익숙한 협약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뭐 상식적인 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뭐 이걸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외워야지. 자,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몰랐지, 그지? 외워야 돼. 오존층 파괴되면 괴물로 바뀐다 그래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눈알이 흰 색깔이 돼. 몬트리올 에이전스야. 산성기. 뛰어나는 개새끼들하고 애들 보고 쟤네들 봐라 큰일 났네 쟤네 봐라 그런다고 그랬잖아. 쟤네와 협약. 얘는 당연히 알 거고 유해 폐기물 돈 받고 쓰레기 팔아넘기는 제일 나쁜 짓이라고 그러잖아. 제일 나쁜 짓. 제일 협약. 그지? 섭지보 뭐 이거 따로 안 해도 되겠고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니네들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해양오염 바다를 지배하던 영국 런던이야. 런던. 그다음 유독성 화학물질 마시면 콜록콜록 끓인다. 스톡홀름 협약.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은 당연히 뭐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는데 이걸 또 질문하는 부분이 있다고. 어떤 거는 협약이고 어떤 거는 협정이고 어떤 거는 의정서고 이게 도대체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제네바 협약이에요, 협정이에요, 제네바 의정서예요. 니네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니네들이 출제자라고 한다면, 그지?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라고 물어보면서 1번 제네바 협약, 2번 제네바 협정, 3번 제네바 의정서 이렇게 출제하겠니? 누가 그래 출제하겠니? 그러니까 협약인지 의정서인지 협정인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안 내. 출제자들이 그래 치사한 새끼들 아니야. 그냥 앞에 바젤, 그럼 제네바 얘만 알면 되지. 얘만 알면. 그러다가 시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이게.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지도를 살펴보자. 자, 산성비 피해를 보는 지역들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뭐 여러 지역들이 쭉 있다고. 근데 대표적인 지역 세 군데를 들라라고 하면은 여기 유럽 쪽,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임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수산업, 뭐 니네들이 좋아하는 연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고등어, 뭐 이런 거 잡고 하는 이런 나라란 말이야. 그 공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근데 산성비 피해를 봐. 왜? 영국하고 독일하고 여기가 공업이 발달돼 있지. 여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편소풍 타고 어디 가느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산성비는 오염 물질 배출 지역하고 피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또 여기 우리나라 일본 있는 이쪽. 오염 물질 누가 배출해? 물론 우리나라도 오염 물질 배출해. 근데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지. 그래서 뭐 타고 오느냐? 역시 편소풍 타고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와서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 미국의 동쪽, 그리고 캐나다 동쪽에 보면 여기 퀘벡주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지역 갈등하면서 나올 거야. 프랑스어를 쓰고 있으면서 대부분 캐나다는 영어를 쓰고 있거든.
이쪽 이제 퀘벡주라고 하는 여기는 프랑스 개들이 정착해 있으면서 프랑스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캐나다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퀘벡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그렇게 공업이 발달되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어디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냐? 미국의 오데오 일대, 미국 오데오 일대가 세계 최대 중화학공업 지역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염물질이 엄청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 나온 오염물질이 역시 뭐 타고 오는 거 아니냐? 편서풍 타고 퀘벡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퀘벡주가 이제 산성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쭉 표시되어 있지, 그지? 근데 가장 대표적인 곳 세 군데 들라 그러면은 여기 유럽 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있는 곳, 캐나다의 퀘벡주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산성비 피해를 보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지도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 그리고 열대림 파괴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은 사막 아닌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어가는 곳이거든. 대부분 어떤 지역을 보면 되느냐면은 사막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된다고.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지역. 이런데, 그지? 오셀리아도 사막들이 쭉 있잖아, 그지? 오셀, 뭐, 그레이트, 뭐, 샌디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들이 있어. 그 사막 바로 옆에 있는 그 주변 지역들. 우리가 기후를 배우면은,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곳하고 그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 사막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 기후를 뭐라고 하느냐면, 스텝 기후라고 한다고. 사막보다는 조금 비가 조금 더 오는 지역. 그래서 사막 주변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은 대부분 다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사막화도 뭐 사막 주변 지역에서는 다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막화 지역을 들라라고 하면 어디를 들면 되느냐면은 여기 사하라 사막 있잖아, 그지?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역.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사헬지대라고 불러. 사헬지대라고.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대표적인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길게 있는 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애매한,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르는 물고에 있는 곳 있잖아요, 그지? 카스피해. 이 카스피해 옆에 보면은 여기 역시 조그만 바다인지 호수인지 애매한 아랄해라고 있다고. 자, 이 아랄해도 원래 이 호수의 면적이 상당히 넓었는데 사막화가 진행되는 바람에 주변에 비가 안 오고 주변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농사 짓는다고 다 뺏쓰는 바람에 아랄해의 그 규모 크기가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대표적인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나라 사헬지대에 해당되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 나라가 차드라는 나라거든. 여기에 호수가 있어. 차드호라는 호수가 있어. 차드호라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농업 용수 뽑아 써버리고 뭐 비가 안 오고 이러면서 차드호의 규모도 상당히 크기가 축소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인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다시 정리할게.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사헬지대, 카스피 옆에 있는 아랄해, 물의 양이 엄청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차드라는 국가에 있는 차드호, 마찬가지로 물의 양이 엄청 줄어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열대림 파괴가 나타나는 지역. 열대림 파괴가 나타나는 지역은 열대림이 분포하는 곳에서 나타나겠지, 이게. 그지? 열대림은 어디 있는데? 열대기후 쪽에서 나타나겠지, 이게.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 뭔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열대림 파괴가 되겠지. 자, 사하라 사막에 요 열대기후 지역이 있는데, 그다음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도 말레이 반도하고 인도네시아 있는 여기도 역시 적도 지나가고 있는 열대기후 지역이지. 그럼 니네들 잘 알고 있는 브라질 아마존강 있는 여기도 열대기후 지역이거든.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 즉 적도 주변에서 뭔가가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열대림 파괴 문제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환경 문제 대략 확률을 한 5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쭉 살펴봤고, 수업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환경 협약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돼. 암기하는 방법까지 얘기해서 꼭 암기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